새말교회 안내서 모습공식 제2강 모습공식 2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벌써 2020년 6월 21일 정진 이틀째입니다. 정말로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그죠? 화살같이 지나가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그 상태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지내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정진을 더 세차게 해야 됩니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말하자면 꺾이거든요. 꺾이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정진을 세차게 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정진을 더욱더 세차게 해서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그것이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나와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울 때 정말로 정진의 힘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정진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진하는 거는 정말로 그게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정진해보면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정진하시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모습 공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121쪽 한번 보십시오. 학습, 우리가 그 아이들 학습을 시킬 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제일 좋은 학습이요. 반복. 어떻게? 누가?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학습 반복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자기 주도로 이 말하자면 정진이 돼야 자기 살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자 말자 옆에서 끌고 그렇게 물론 도반이 같이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울타리는 되지요. 울타리는 되는데 그 울타리 속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요. 애들 보고는 우리 자기 주도 학습해라고 맨날 얘기하지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하지요.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거예요. 여기 121쪽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 공식 처음 요걸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습 공식.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인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모습 공식이라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 공식이 생활 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모습 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 공식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운행. 모습 공식을 하려고 해요. 내가요.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저기 표고사님, 자, 모습 공식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습.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습 공식을 하려면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모습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모습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습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거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모습 공식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모습 공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지 46쪽 한번 보죠. 페이지 46쪽을 보면 지금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지요? 네,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성품짜리 일체 모든 모습의 바탕, 체를 의미를 하고, 상대성이라는 것은 그 바탕, 체에서 나툰 작용, 나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이라는 것은 상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성이라고 이름이 붙고 절대성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성도 모습이 돼버립니다. 이거 지금 절대성과 상대성을 나눠놨는데, 절대성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모습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모습 없는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지요. 절대성이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 그 모습 없는 거 그거도 모습이지요. 그게 지시대명사도 모습이고 명사도 모습인데, 이 절대성 모습 없는 자리를 드러내려고 이름을 붙이지요. 근데 그 자체에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요 상대성, 요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이 되는데, 상대성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상대성, 작용, 나툼, 모습 있음, 이름과 말마디가 붙음, 시공간이 있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 시작과 끝이 있음, 생멸, 생기고 없어짐, 변함, 가짜, 사, 유의법, 차별현상, 허공성. 자, 상대성의 특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성은 본래 그 바탕의 작용이 있다. 그리고 모습이 있다. 그 모습에는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다. 절대성이라는 것도 절대성 자체는 이름이죠. 뜻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성자리지만, 그 자성자리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자성자리다, 허공이다, 부처다, 뭐 하나다, 지금 절대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요 이름에 붙었다고 이름에 들어앉으면 절대성도 상대성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붙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또 시작과 시공간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생기고 없어지는 생멸이 있다. 변한다. 변하니까 이거는 가짜다. 환이다. 헛것이다. 요거는 뭐다? 사다. 현상이죠. 사물 현상, 이런 물체 이런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유위법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차별 현상이다. 뭐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 모습의 말하자면 특징이면서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습의 본성은 허공성이죠. 허공성입니다. 공성입니다. 그래서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변하는 것이에요. 자, 금오랭 변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무엇을 변한다라고 했지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면. 이것이 뭐예요? 변하는 것이라. 변하는. 도대체 변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페이지 24쪽 보시죠. 자, 변하는 것 관찰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변하는 것 관찰하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사계절이 생각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잎이 물들고 떨어지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보던 모든 것들을 변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고 늙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손을 흔들고 다리로 걸어가고 말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거나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장이 뛰고 눈을 깜빡이고 두 발로 걷는 것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게 맞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숨쉬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생물이 진화하는 것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서 발전하고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역사가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씨앗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물, 햇빛, 온도 등과 같은 알맞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연꽃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추운 북극에 심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대지방에 심으면 싹이 트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와 같이 알맞은 조건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네, 조건이 충족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꽃이 피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인 씨앗을 인이라 하고
물, 햇빛, 온도 같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 합니다. 꽃은 이러한 인연과 조건의 사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서로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원리를 연기법 혹은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켭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무더위로 인해 일어났던 불쾌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의욕도 살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잘 관찰해 봅시다. 에어컨을 켜려면 우선 전원에 연결해야 되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찬바람을 만들어야 온도가 내려갑니다. 에어컨이 작동해서 우리가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정전이 되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찬바람, 온도 내림, 시원함과 쾌적함 등이 아예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납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우선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컨의 부품을 조립해서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 원료, 생산 설비, 유통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와 그 에어컨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모든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어컨은 단지 하나의 기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정말 모든 사물이 다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에어컨의 부품을 해체한다면 어떨까요? 에어컨이라는 기계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해체한 부품은 에어컨이 아닙니다. 에어컨이란 에어컨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기계에 붙인 이름입니다.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어컨은 실체가 없다, 이름뿐이다, 자체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계절이나 기후, 생물의 성장과 같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 생각, 감정들도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즉,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란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아기로 태어났다 청년이 되었다가 노인이 되고 결국 죽음을 맞아 몸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아마 변한다. 지금 이제 에어컨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에어컨을 키면은 그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문을 닫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못 견디니까 에어컨을 켜는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균을 많이 퍼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다 변하는 도리죠. 인연과 조건으로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침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현각거사님이 이제 요새 지금 오신 지 이제 4번째 오셨나요? 아마 그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이 현각거사님을 보면 아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각거사님은 예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이제 처음 오셔서 이제 이 말을 말하자면 이해는 하지요. 아, 변한다라는 것은 워낙 많이 듣는 말이라 이해는 하나 실제로 그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통찰이 되는가 하고 관찰이 되는가 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좀 다르게 지금 고개를 끄덕 하셨잖아요. 끄덕하면 제 말에 말하자면 수긍을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고개를 끄덕 하셨잖아요. 끄덕하면은 이것이 뭐다? 변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도리다.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그 현각거사님이 여기 못 오셔요. 전철 타고 오셨죠. 전철에 전원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요? 바퀴가 막 이렇게 전동차 바퀴가 굴러야 오는 것이거든요. 또 계단에서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또 걸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원에 오시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라요. 그래서 한시도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똑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차별현상이라고 해요. 모든 모습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몸도, 내 주위에 있는 환경도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데 나는 그것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 모습에 들어앉아요.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연습을 해서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이게 변하는 것이네. 정말 변하는 것이네. 변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그래서 그때 뭐가 되냐면 중도를 이해를 하게 돼요. 중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동영 거사님, 중도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시고 나서 그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중도입니까? 둘이 아닌 있지 않으니까 공성. 둘이 아닌 이치, 공성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중도라는 건 뭐죠? 중도라는 건 뭐죠? 양변을 상대적인 양변을 어떻게 한다? 벗어나는 것이 중도거든요. 양변을 반으로 탁 잘라갖고 이게 중도가 아니고 양변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예요. 중도, 가운데 중자. 양변을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지요. 말하자면 선이다, 악이다. 이래 되면 선과 악의 그 양변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인데 어떻게 중도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어떻게 중도가 가능합니까? 박은경 쌤.
선과 악의 성품이 어떻다? 예, 어떻게 같지요? 바탕이 하나다. 바탕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예, 빈 성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의 성품과 악의 그 성품이 뭐다? 성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무엇이 선이다 악이라는 것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을 수가 없지요. 하나라는 말을 못 붙여요. 하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었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 속에는 연기, 그 다음에 공성, 중도의 그 말하자면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정말로 내가 생활 속에서 자꾸 연습을 해보면 자기가 실제로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느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아르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을 그 말하자면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 이해하는 것에 들어앉으면 안 돼요. 그 이해하는 것을 말하자면 벗어나는 것이 진짜 공부거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 원뜻을 아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기의 그 깜냥대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그냥 뭐라고 하나 쑥 그냥 김 빠듯이 그냥 사그러져 버려. 공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치를 바르게 배워서 그 이치를 가지고 내가 익혀야 돼요. 익혀서 실제로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모습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자체 성품이 없다. 혹시 지금 표고사님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실은. 그러니까는 그 자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 성품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한다.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몇 년씩 다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정말로 막 그 연불하듯이 진짜 그걸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셨어요. 실제로 그 말하자면 그 경계에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것이 헛것인 걸 보고 실제로 그것이 그것에 머물 수 없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전부 말마디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각거사님.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수행길에 들어서서 수년 수십 년 노력해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앉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지만 문을 나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휘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충격입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경을 몇만 번 읽었고 연불이나 다란이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패를 진열장에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아만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명예나 물질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들이 보면 5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하면은 정말로 손가락에 불 켜고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면. 근데 실제로는 나의 말하자면 현 서 있는 그 자리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마음에 이제 공부는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요. 불안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이거를 못 참냐는 듯 또는 이것을 못 이겨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불교 공부한다면서 그것도 못 참나 못하나 이거를 아주 밥 먹듯이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진짜 열받지요. 열받아요. 그런 소리 칵 들으면은. 그래서 남이 나를 볼 때나 내가 나를 볼 때나 수행을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손에 보면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탈탈 그냥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예쁘게 봐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공부를 안 했으면 본인이 그냥 본래 보통 사람으로 인간성이나 정말 더럽히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공부했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목에 깁스 딱 하고 어깨에 딱 힘주지요. 그래서 남들을 하대를 하고 남을 무시하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볼장 다 본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금강경을 내가 100만 번을 읽었다. 내가 연불을 얼마나 했다. 내가 참선을 얼마나 했다. 이러는데 왜 목에 깁스를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엉뚱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각 거사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라는 존재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거사님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운행은요? 모습에 들어. 어떤 모습이요? 모습이 나라고 생각해요. 모습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성덕 거사님은요? 저도 모습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능엄경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체마법 믿고 결정하라 할 때 했는데 공부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자가 몸뚱이나 또는 몸과 마음이나 그 내가 있다라는 그것이 생멸심이 공부를 하는 줄 알아. 있다가 없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뒤바뀐 생각, 그 망심, 내가 있다라는 그 망심이 공부를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누가 공부하니?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정의죠.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뭐냐? 처음 그 발심할 때 그 말하자면 생멸심으로 공부를 하면 모래로 밥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이 내가 깨달을 때 마음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 결정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는 자가 누구니? 공부하는 자가 바로 그 깨닫는 그 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본래 내 성품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누가 한다? 몸뚱이 내가 있다라는 그 아상, 자아가 공부한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쌓는 공부를 하죠. 나 이만큼 했다. 모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꾸 쌓아 나가지요.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상패를 쭉 진열장에 쫙 진열을 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어디 가서 했는데,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이 공부는 아상을 내려놓고, 금강경에도 부처님도 만약에 중생을 제도했다는 한 생각만 있어도 부처님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상, 그게 망심이죠. 나라, 내다 하는 그 망심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건 자꾸 하면 할수록 엉뚱한 길로 가네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네. 그런데 내가 누가 공부를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성품자리. 성품자리는 텅 비어서 일처의 만법을 낮출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나 바로 그 바탕인 공부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부자리가 성품자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성품자리에서 낮춘 이런 모습, 요새 이제 계속 문자 보내고 있지요. 법성체가 법성신을 낮춰. 근데 이 법성신을 낮추려면 무엇을? 법성신을 낮추려면 인격을 낮추어야 돼. 인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된다? 몸을 낮춰야 된다. 우리 같이 다 몸을 낮춰야 된다. 그럼 몸이 곧 법성신의 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럼 법성신과 법성체가 둘 다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은 둘이나 하나라는 뜻이죠. 결국 말하면 내 몸 이대로 법성신이고 법성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문자가 갈 것인데, 바로 내가 삼계를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몸뚱이 또 텅 비고 그 법성신, 이 인격을 낮추는 법성신, 법성체도 텅 비어서 둘이 아닌 그 빈 이치에 요달해야만 말하자면 우리가 삼계를 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고민이 좀 많거든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의 이 공부 방향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요새는 이제 뭐
명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일반인들이 말하자면 명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선원장으로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이 정통으로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공부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상 그런 말하자면 일반인들 상대로 이렇게 명상을 명상에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또 그렇게 가고 우리처럼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처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요새 이제 워낙 줌이다 뭐 이게 코로나19로 이게 지금 이제 법회의 양식이랄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랄지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이거하고 접목을 해서 도반들이 잘 자기의 성품을 밝힐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요새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근데 이 공부를 하는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내려놓는 공부거든요. 왜? 그것이 가짜니까, 헛것이라서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더욱 강화를 시키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거꾸로 가는 공부거든요. 정말 거꾸로 가는 공부인데 그러면 그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그 아상을 내려놓게 공부를 잘 해서 갈 수 있는 방편 요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잘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공부에 입문이 됐을 때 현각거사님은 지금 거의 지금 입문 상태시잖아요. 입문을 했을 때 공부하는 자가 있으면 몸뚱이인데 나라는 그 자아가 개별적인 개아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말하자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 쌓는 공부를 하고 만약에 공부하는 자가 없어 본래 성품짜리가 하는 거지요. 성품짜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꾸 내려놓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공부라고 하냐면 안 하는 공부라고 하거든요. 안 하는 공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공부를 얼마나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이 공부의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는데 자, 모습 공식을 내가 지금 해. 모습 공식을 하는데 이 몸뚱이 내가 있다라는 그 내가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이때까지 그 쌓는 공부를 자꾸 하던 것이 자기에게로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자기에게로? 처음에는 그
자아라는 나라는 그것에 자기를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가? 나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내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는 전부 바깥쪽으로 나가거든요.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고 내 아닌 모든 것과 상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 말을 해보죠. 지금 현각거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각거사님이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일심행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죠. 일심행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게 되면 일심행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된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으면은 말하자면 그 일심행하고 일심행에 대한 것에서 말하자면 떨어지게 돼버리고 여백이 생겨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만 해봐요. 자꾸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본다. 그럼 이 마스크에 대한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되지요. 자기도 모르게 내려놓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누구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게 되면 자꾸만 놓아버리는 힘을 기르게 돼요. 거기 달라붙는 힘을 놓아버리는 그 말하자면 그 힘을 기르게 돼서 자기가 느낌이 오게 돼요. 아, 변한다라는 것이 이 모습 공식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되죠. 지금은 말로만 하는 거지요. 말로만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모습 공식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글을 썼을 때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제 쭉 써놨지요. 그런데 이제 뒤에 실제라는 게 있습니다. 모습 공식 실제를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하면서 이 모습 공식의 그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